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고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운동 종목에서 아주 특출한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거나 또는 사회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거둔다거나 이런 거 하고 불법에 수행을 하는 거 하고 불법을 수행 안 하는 건 대단히 우수하고 세속적으로 그런 성취하는 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리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구에서 아주 특출한 선수가 되려면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영표 전 강원FC의 대표이사였던 그 친구도 피땀이 나게 훈련을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 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황선홍 축구 공격수, 우리 대표적인 우리 대전 FC의 지금 감독이잖아요.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하여튼 그 황선홍 선수 공격수 시절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을 거듭해야만 경기할 때 몸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반응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레슬링 시합에 딱 나가서 월드컵,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이 레슬링 선수로선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결승전에 딱 나가면 그쪽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승까지 올라올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딱 붙어가지고 경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동작이 나와가지고 이겨야지 이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사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말을 했어요. 황선영 감독도 그런 말을 했어요. 수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계속 머릿속으로 그런 상황 공격 수비수가 탁 달라붙으면 어떻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슛을 해야지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전 훈련하는 것보다 상상으로 그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이분들은 다 이미 터득했어요.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도 항상 내가 죽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연불하는 거를 지금 시전해 보는 거야. 미리 해보는 거야. 그런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그러면 연불할 때요. 마음이 엄청 달라집니다. 마음의 볼테지가, 생각의 볼테지가 엄청 세져요.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연불도 비슷하기 때문에 연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돌아가는 경지가 돼야만 연불 3매에 어떻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연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 숙달이 안 된다면요. 어렵습니다. 3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까? 그죠?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근데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하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탁 뒤로 오면 가장 정확한 동작으로 탁 피하게 돼 있어요. 그때 취하는 동작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오히려 내가 운전 잘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선홍 감독이 선수 시절에 수비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편안하게 쉽게 때린 슈팅이 몇 번이나 있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반문을 했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2-3명의 수비수가 슛을 방해하기 위해서 덤벼들어 에워쌀 수밖에 없잖아요. 저쪽 상대방의 최종 공격수 그 친구가 골링을 제일 많으니까 그 친구를 집중 마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명의 수비수가 붙는 것조차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좌지우지하고 갈팡질팡하고 하잖아요. 근데 축구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비수가 항상 달라붙어 나를. 근데 그걸 띄어내고 슛을 때리고 공격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으려니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현재
공격수들보다 더 힘들었을지라도 그 시절의 공격수들은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선수 하나만 잘 틀어막으면 골링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마크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공격수들은 이러한 황선홍 선수의 감독의 경험을 가슴에 새기며 많은 수비수들 앞에서 창의적으로 그들을 뚫고 나가는 슈팅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황선홍 선수처럼 끊임없는 연불, 끊임없는 노력, 그걸 통해서 더 진보된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주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제가 연불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고 느낀 건데요. 저는 30년 동안 연불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이게 자세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탁구를 잘 치려고 한다면 첫째, 탁구 고수한테나 또 탁구 선생님으로부터 기본 폼을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 스매시, 서브 넣는 거 이런 거를 폼을 정확하게 배우고 일단 기본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치면 잘 치는 거예요. 많이 치면. 그것도 고수들하고 많이 치면 더 잘 치게 돼요.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이 선지식을 탐방을 많이 다녔어요. 친견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왜? 선지식한테 가까이 가면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잘하면 바로 그 정보 탁 한번 찔러주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나는 고기를 계속 먹으면서 연불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채식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다 올리면 댓글에 엄청나게 달려요. 어떻게 하든 빠져나갈 구멍을 합리화시키려고 고기 먹는 게 괜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쫙 댓글을 많이들 다십니다. 저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저 조그만 짐승을 내가 잡아먹었어요. 그가 죽으면서 지금 짐승이고 힘이 약하니까 닭이기 때문에 나한테 잡혀 먹긴 했지만 닭이 죽는 순간에 그 친구도 역시 영가로 되는 것입니다. 영가가 되면 IQ가 9배는 더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똑같아요. 9배가 더 좋아진다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것이 나를 죽인 원수였구나.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내 목숨을 앗아간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원한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고기 먹어도 연불만 열심히 하면 나는 성취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도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없어서 못 먹고 주면 좋고 영양이 많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식을 안 해도 채식으로 균형을 잘 맞추면 전혀 건강에 해로운 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지금 병원에 넘쳐나는 환자들이 다 단백질 과잉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열린 사람들, 재벌이나 이런 분들 보면 고기 안 먹어요. 제가 아는 재벌 그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먹고 싶긴 먹고 싶으니까 고기는 씹다가 뱉어요. 그런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기가 안 좋다는 거는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공격수 시절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불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